상담만 받으시는 데에는 보통은 30분 기준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빌사보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사보 대표 송원별입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유튜브 채널 달콤 살벌한 채변의 최주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10년째 변호사를 하고 있는 최주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제 상생관계로 출발했습니다만은 나쁜 임대인 또 악성 임차인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약속을 했잖아요. 이걸 지키지 않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대부분은 결국 돈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임대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월세가 제대로 납입이 되지 않고 퇴거하지 않는다거나, 임차인분들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유지 수선을 함에 있어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퇴거할 때 원상 회복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분쟁이 생겨서 찾아오십니다. 건물주라고 해서 다 유리한 것만 아닐 텐데 네. 이런 임대인의 권리와 책임 같은 게 있을까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우선 계약 기간이 종료하고 임차인이 퇴거를 하면 그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요. 다만 그 사이에 어떠한 파손이 있다거나 원상 회복을 받아야 한다면 그 금액과 미지급 차임 등은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도 사실은 임차인이 내는 돈으로 해서 대출 내는 이자를 납부하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임차인이 돈을 납부하지 않아요.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가의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기, 3달치의 차임액의 합산액에 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무조건 3번 기한을 어겼다가 아니라 전체 연체 금액이 3달치에 이를 때까지 연체된 사실이 있으면 해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한 달 연체했다가 상환을 했어요. 네. 또 두 번째도 상환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또 연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해제 사유가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누적해서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그때가 이제 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네요. 네. 근데 이렇게 한두 달 연체되다가 1년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보증금도 다 까먹게 생겼네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은 3달치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시잖아요. 네. 그러니 계속해서 누적되는 금액을 그때그때 안내를 하고 3기에 달하는 금액만큼이 누적이 되면 해지를 하겠다라고 미리 안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속적으로 미납 상태가 계속 일어난다면 이때는 향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그때는 정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있고, 연체가 3기에 달했다라고 하면 그 즉시 지급 명령이든 해지권을 행사해서 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근데 세입자가 이 제때에 퇴거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퇴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명도 소송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명도 소송은 언제부터 진행을 해야 될까요? 해지권을 행사하고 그 즉시 하시는 게 사실 가장 빠릅니다. 그럼 명도 소송하고 나서 이 퇴거까지의 기간이 한 얼마 정도 봐야 됩니까? 사실 명도 소송하고 실제 퇴거를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빨간 딱지를 붙이고 이런 집행관이 출동할 때까지는 진짜 길게는 2년, 3년도 걸리고요. 그렇게나 많이요? 네. 우선은 명도 소송을 최대한 빨리 하시고 승소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도 계속 퇴거하지 않을 때에는 퇴거 불응죄라는 형사 범죄가 있습니다. 형사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이 사람이 더 이상 이곳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게 판결로 확정이 되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계속한다면 퇴거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퇴거를 명확하게 알리고 그럼에도 안 되는 경우 퇴거 불응죄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다거나 또 이런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업자, 상가의 경우에는 인도를 받고 이제 점유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그 주소
옮기면 그때 이제 확정일자가 생기거든요. 네. 이때 대항력이 생기고 그래야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는 선 조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아니 통상적으로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은 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걸 안 주고 있는 거죠? 대출금으로 상환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적으로 유용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임차인 구해지면 주겠다라고 네. 하시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건물을 되돌려주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보증금은 돌려줘야 하는 게 임대인의 의무이고요. 뭐 배관이 터졌다거나 누수가 생겼다거나 다급한 임차인의 입장에서 먼저 수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수리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때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수선을 했고 그 비용이 얼마다라는 것까지 안내를 하고 영수증을 챙겨 두셔야 합니다. 그 돈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걸 법적으로 필요비라고 합니다. 네. 노후한 에어컨을 고장이 나서 쓸 수 없어서 더 좋은 걸로 바꿨어요. 네. 그럼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만큼 증가한 그 비용은 유익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증금과 필요비와 유익비 모두를 다 같이 한 번에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 준다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 이전과 상가에 대한 점유를 받았던 그 날짜를 지키면서 퇴거를 일단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상가의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퇴거하기 전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고 임대차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의사표시를 하였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금 이행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면 보통 열흘 안에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기입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퇴거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면서 동시에 보증금과 유익비, 필요비까지 지급 명령이나 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하게 되면 소송 촉진 특례법에 의한 법정이자는 연 12%입니다. 네. 재판 날짜가 정해지니까 보증금을 반환했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했고 네. 변호사 비용도 발생했을 것 같은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제 소송 비용 속가에 따라서 일정 범위까지 네. 반환받으실 수 있고요. 5천만 원의 보증금이라고 하면 변호사 비용으로 440만 원까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소치하를 할 때도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받으시는 것이 좋고 이제 소치하를 하게 되면 보통은 절반 정도까지 220만 원, 5천만 원 기준에서 그렇게 되고 그 밖에 인지 송달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되돌려 받으실 수 있고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돈으로 환가하여서 책정해 주는 것에는 매우 짭니다. 대한민국이. 아니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은 이 심적인 고통이 상당해요.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네. 이 돈을 못 받음으로 인해서 이쪽에도 잔금을 쳐야 되는데 못 줬기 때문에 나한테도 경제적인 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 부분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상대방의 기회비용인 거죠.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고도의 인지 상태가 되면 그때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찾아가기가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우리 변호사 비용 얼마 정도 할까요? 우선 상담 비용과 업무를 소송을 이제 위임해서 드는 착수금 그리고 이후에 성공하는 경우에 성공 보수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상담만 받으시는 데에는 보통은 30분 기준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네. 상담을 하시고 그 변호사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위임하시면 상담 비용은 보통 그 착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포함이 네.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대구에서 상담료가 제일 비쌉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네. 비싼 오늘 변호사님 모신 거네요. 30분에 20만 원입니다. 와, 아니 그 정도로 실력이 아주 좋으시다는 얘기겠죠? 그런 면이 없잖아 있겠죠? 네. 대구에서 상담료가 제일 비쌉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상담을 가시는 게 상담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일 네. 것 같고, 부동산이 보증금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사례를 다루어 봐야지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거든요. 네. 경매까지 진행을 해보고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인지 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야 하고, 상담하는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고 서면을 쓰고 나와 의사소통하는 변호사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간혹 상담해서 수임하는 변호사 따로, 사건 서면 쓰는 변호사 따로, 재판에 출석하는 변호사 따로, 이런 경우 사건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죠. 변호사를 알아본다고 할 적에 저분이 어떤 소송을 담당했는지 네. 우리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자세히 전문 변호사를 알아본다고 하면은 또 꿀팁이 있을까요? 대구 변호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 변호사회 온라인 사이트에 가시면은 전문 분야가 이렇게 다 따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서 그렇게 검색을 하시는 게 좋고, 그저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광고를 믿고 가시는 건 조금 위험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받아야 할 돈 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최주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빌사부 대표 송원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